자, 어제는 윤석열이 전화가 3개월치가 까였다. 통화 내역이 까였다 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하나 해주시고요. 02800-7070 또 통화 내역이 까요. 이제 확보가 된 거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가 이걸 언론사에 단독으로 내기하는 거. 그게 수사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언론에 내야 공수처가 수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저런 단독들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경의를 표하고 이제 그 이야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종섭 대통령실 통화 02800-7070 두 달치 확보. 그러니까 저 7070 두 달치 통화 내역이 확보됐다는 이야기는 기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돌았어요. 그래서 770 저 통화 목록 그 내역의 특이점이 뭐냐면 7월 31일 하루만 이용 내역이 있다는 거죠. 앞뒤로 전화 그 이용 실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왜 그때만 그 누가 썼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수처 통해서 그 뭐 공식 확인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건가 싶은 거죠. 이게 추정치. 예. 추정. 너무 그런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핸드폰 배터리를 잠깐 충전하는 사이에 유선 전화가 있네. 누군가 댓글창에 써주세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정했던 건 대부분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윤석열은 분명히 회의 중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02800-7070 작년 7월 31일 이게 키예요. 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원희룡 있는 당시 사람. 그렇죠. 국토부 장관 측 원희룡 국토부 장관 비서한테 통화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야선님 이야기한 안보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주진우 법률비서관하고 통화를 같이 회의 중에 통화를 할 리는 없잖아. 회의 중인데 야 회의 중인데 잠깐만 전화기 갖고 와. 그것도 유선 전화 갖고 와가지고 대통령과 바로 같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렇죠. 야 조태용 받아.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안 했다는 거고요. 네, 윤석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윤석열 아니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급이라고 이종섭한테 통화를 하는데 소위 저 누구 표현처럼 맞다이로 전화를 할 때는요 연결해 줄 수는 있지만 통화한 주 인물은 장관급이거나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엄청난 사람 아니면 불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관보다 힘이 센 사람이죠. 댓글창에 스프링 초이다 이렇게 이야기 최건님이라고 그거 아닌 것 같고요. 나였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분이시고요. 댓글창에 영어 이니셜 두 글자 써주시면 돼요. 예. 자 다음. 그러니까 최상병 순직 뒤에 60일 통화 기록 확보했고 공수처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이 보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념이 빠르신 분들은 그럼 뭐하냐 공수처가 어차피 수사 못할 건데 그게 아니고요. 공수처도 내가 봤을 때는 특검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게. 예를 들면 지금 저 60일 통화 기록에 윤석열하고 개인폰 통화했던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까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기 유시원이래 이시원이지. 유시원. 옛날 사람. 유성룡 저기 후손. 네. 그러니까 이시원하고 저 국방비서관 했던 김기훈 저런 애들이 말고도 엄청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저런 애들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외압 의혹 때문에. 그러면 저런 애들 나와가지고 뭐 국가안보상 어쩌고저쩌고 말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뭐가 생기냐면 이자들 핸드폰을 또 포렌시켜야 돼요.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역부족이 또 한 번 드러날 것 같고요. 7월 31일이면 통화 내역이 지워진다고 해서 공수처가 계속 그 통신 내역을 지금 봐야 되겠다고 청구했을 때 법원이 3번이나 깠다가 4번째 만에 이거를 지금 확보하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 첫 번째 통화 내역이 확보된 게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걸었다가 법원에 의해서 까였고 공수처의 수사 외압 사건 때문에 또 법원에서 까였고 그러니까 웬만큼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럼 저런 애들 김기훈이나 이시원 이런 애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소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사건이 얼굴은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그때 청문회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선서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시원은 정말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빡치게 만들었던 게 대답을 거의 안 했어요. 이게 뭐 재판 중인 상황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님까지 화가 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털리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정말 다 털릴 수 있을까? 포렌식을 하더라도 사실 이종호처럼 4개월 동안 7번 핸드폰 바꾸고 이런지 이 사람들은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늦었다는 거예요. 마차님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특히나 이제 7월 30일, 7월 19일, 7월 31일 지나면서 이제 계속 뭐 증거 효력이 사라지고 있고 증거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그렇게 사라질 수 있지만 문제는 저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문회에서 봤던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최고위직들입니다. 그 고위직들이 내가 누군가한테 지시를 하면은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직접 문서 쓰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내고 하겠습니까? 그 밑에 실무선에서 그 증인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권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렇지. 그 밑에서 일했던 실무진들은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누구의 지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네.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데 저번에 김계환이 대통령 경로서를 박정훈 대령한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 발뺌을 하다가 얘는 핸드폰을 안 바꿨어. 그래서 포렌식을 했더니 박정훈 대령한테 한 말이 아니라 다른 해병대 간부한테 한 말이 녹음이 복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으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네. 저 임기훈이한테도 임기훈 또 관련된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제 뛰어나온 사람이 생기는데 저는 저거 공수처로는 역부족인 거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또 특검 이야기 나올 거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상황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의 약간 불치병 같은 거죠. 자기에 대한 사건을 막으려고 보니까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상황이 되면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는 인내심의 임계치에 도달하는 것이 저는 곧 탄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공수처가 힘은 별로 없지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들 수사하고 싶으면 중수청이나 공수처로 파견 보낼 수도 있고요. 이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같은 데를 보낼 수도 있고 네. 검찰을 기소하는 기소청, 공소청으로 바꾼 다음에 저는 현실적으로 공수처의 인력이랄까 조직을 엄청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공수처가 나중에 다음 이재명 정부 때 우리의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검사들 카르텔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모든 수사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은 공수처에게만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고요. 자, 1부는 일단 맞춰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요. 여러분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고 김영일님, 존경하는 푸나성님, 멋진 부산 사나이 야수님, 그 이현주 의원의 동네 후배예요. 영도 그렇죠. 우리 야수님께서 영도. 영도에 관련된 노래 같은 거 있나요? 영도는 노래는 없지만 일단 영도 딸 이런 거 없어? 그 어떤 그 호연지기로 다들 자부심이 크죠. 호연지기. 대자연과 함께 지금 자랐다. 영도 딸이 없죠. 있죠. 아 근데 이렇게 드는 다리가 아니고 예. 그냥 영원히 낮은 다리. 지금은 이제 이벤트로 한 번씩 들어줍니다. 아. 예. 이벤트로? 보고 싶어? 들어줄게. 쭉 들어줄게. 예. 예. 영도 딸이 감사합니다. 자, 이쁜 광딸 말괄량이 썸머초이님. 썸머. 오늘 말복인디 건강들 잘 챙기시고 윤석열 김건희와 극우 세력들한테 영화 황산벌의 석사포 비서고를 말복 선물로 보내주고 싶네요. 예. 야, 그 영화는 정말 욕의 백과사전 같은 정말 거였죠. 재밌어요 그 부분. 그 전라도 욕은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귀여운 게 있어요. 뭐 장자를 뽑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전라도 욕은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똑똑한 사람만 알아듣는 욕입니다. 표현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묘사도 많고 해서 줄넘기도 하고. 예. 네. 이게 먹물을 쪽 빨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거는 못 배운 사람은 문학적 상상력이 없으면은 못 알아듣거든요. 아니 제일 중요한 이런 거죠. 안거 있나 둔노 지대. 네.
보람 PD 웃지를 못하잖아. 저 친구는 경상도에서 왔거든요. 안거 있나 둔너 지대. 자,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거 읽어드렸더라? 황산벌의 속사포 비서고를 말복 선물로 보내주고 싶네요 하셨고요. 김영일님, 눈이 침침한지 몇 글자 오타가 났네요. 며칠 전 사랑하는 어머니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는데 지금까지 실감이 안 나네요. 아이고,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이런 거 있어요. 저와도 보내드리고 그럽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영일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